태평양 전쟁의 역사에서 필리핀은 격전지 그 이상의 상징성을 가진 공간이었습니다. 필리핀은 미군에게 전면전 발발 이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대패를 안겨준 진주만의 버금가는 그야말로 참혹한 시작점이기도 했고, 이후에도 정글과 수많은 섬 전역에서 전개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필리핀 게릴라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제의 숨통을 끊임없이 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종반인 1944년 가을, 메가더 장군의 복귀와 함께 벌어진 레이테만 해전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전이자 태평양을 호령하던 일본 해군 연합함대의 사실상 종말을 고한 결정적 무대였습니다. 이처럼 필리핀은 태평양 전쟁의 여러 중요한 장면들이 집중된 핵심 전장이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6년 전쯤 초창기에 필리핀 방어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내용과 편집 모두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태평양 전쟁을 관통하는 필리핀 전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1942년 필리핀 전투의 주요 장면들을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그동안 다루지 못한 숨은 이야기들을 포함해 필리핀 방어전이 다시 정리되고 나면 일제치하에서 활약했던 필리핀 게릴라전도 적절한 시기에 이 채널에서 다루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정말 특별한 궤적을 남긴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전쟁 종반에 메가더 장군의 아이쉘 리턴이 실현되는 레이테만 해전을 포함한 필리핀 탈환전으로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이 세 개의 주제가 바로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간 순으로 다른 지역 전투 상황도 같이 다루면서 전개됩니다. 이 채널에서 태평양 곳곳의 전투들은 이미 상당 부분 다루었지만 전쟁의 흐름이 더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필리핀 전역을 유기적인 흐름으로 정리해두고자 이번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필리핀 전역 이야기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 인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점은 놓치지 않으면서도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에 머무르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필리핀의 근세는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된 잔혹한 역사였습니다. 1521년 페르디난드 마젤란의 도달로 서구 세계에 처음 알려진 필리핀은 15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필리핀이라는 이름도 스페인 원정대가 도착했을 때 당시 스페인 왕세자였던 펠리페의 이름을 딴 라스 이슬라스 필리피나스에서 유래합니다. 오랜 식민 생활을 견디던 필리핀 사람들은 1896년에 독립전쟁을 시작했고 에밀리오 아기날도를 중심으로 스페인을 상대로 한 무력 투쟁을 지속했으나 스페인의 강력한 군대 앞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기날도는 홍콩으로 망명했지만 1898년에 미국 스페인 전쟁이 발발하자 미 해군의 지원을 받아 필리핀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때 필리핀에 상륙한 미군 지휘관 중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인 아서 메가더 육군소장이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과 아기날도의 바람과는 달리 미국은 필리핀을 독립시킬 생각이 없었고 1898년 미국과 스페인 간의 파리 조약으로 스페인은 당사자인 필리핀을 배제한 채 미화 2천만 불의 필리핀을 미국에 양도해버립니다. 독립을 인정받지 못한 필리핀은 1899년 2월 미국을 상대로 다시 전쟁을 시작했고 약 3년에 걸친 미국 필리핀 전쟁 동안 압도적인 화력의 미군에 의해 약 20만 명 이상의 필리핀 민간인과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결국 필리핀군 지도자인 아기날도도 체포되어 미국에 충성을 맹세하게 되었고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미국이 식민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 필리핀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00년 5월부터 1901년 7월까지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 아서 메가더는 필리핀의 군정 총독을 맡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메가더 집안이 필리핀과 맺은 첫 번째 인연이었습니다. 이 인연은 아서 메가더의 아들 더글러스 메가더로 이어집니다. (1880년생인) 더글러스 메가더는 아서 메가더가 낳은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1903년에 웨스트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한 메가더는 임관 직후인 1903년 10월에 필리핀에 파견되었는데요. 군사 지도 제작, 도로 및 부두 건설 등 공병 개척 임무를 수행했고 1904년 4월에 마닐라에서 중위로 진급한 후 10월에 귀국합니다. 시간이 흘러 1914년 1차 대전이 발발하고 메가더는 큰 활약을 하게 되는데 1918년 6월 준장으로 진급해 38세의 나이로 미 원정군 최연소 장성이 됩니다.
1차 대전 기간 동안 뛰어난 지휘력으로 은성훈장 등 수많은 무공훈장을 받으면서 맥아더는 미 육군을 이끌 차세대 주역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맥아더는 웨스트포인트 교장직을 거쳐 1922년 두 번째로 필리핀에 부임합니다. 당시 필리핀에는 미군 필리핀 디비전, 필리핀 사단이 있었는데 미군 장교와 필리핀 병사들로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맥아더는 필리핀 사단 23년대 지휘관이 되었고 1925년에는 44세의 나이로 미 육군 최연소 소장으로 진급하고 귀국합니다. 맥아더는 미국에 돌아온 지 3년 뒤인 1928년 다시 필리핀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는 주 필리핀 미군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으로 복무했습니다. 맥아더에게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필리핀에서의 복무였고 1930년 9월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맥아더는 필리핀에 있을 당시 필리핀 정치인이었고 나중에 필리핀 대통령이 되는 마누엘 캐송과 깊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귀국 2달 뒤인 1930년 11월 맥아더 장군은 당시 허버트 후버 대통령에 의해 만 50세의 나이로 미 육군 참모총장에 전격 발탁됩니다. 당시 맥아더의 정규 계급은 소장이었지만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되면서 직위에 따라 사성장군 계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1935년 10월까지 육군 참모총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보너스 아미 진압 사건과 같은 오점을 남기기도 했지만 무난히 참모총장 임기를 마치고 이제 네 번째로 필리핀에 가게 됩니다. 이때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은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통치 아래 들어간 후 필리핀은 꾸준히 독립을 요구했는데요. 이 사진은 1924년에 필리핀 독립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1929년 일어난 대공황은 뜻하지 않게 필리핀 독립 촉진 요소가 되었는데요. 필리핀산 설탕, 담배 등이 미국 영토라는 이유로 무관세로 들어오자 안 그래도 힘들던 미국 농가와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이들은 미 의회에 로비해서 필리핀을 독립시키고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공황으로 미국 내 일자리가 부족해지자 무제한으로 유입되던 필리핀 노동자들도 막아야 했습니다. 결국 필리핀인들의 독립 열망과 미국 내 경제적 상황이 합쳐져서 1934년 하이딩스 맥더피 법이 통과되어 1935년부터 10년간 미국이 국방, 외교권을 가지고 선거로 구성된 필리핀 자치정부가 내치를 맡아 한 다음에 1946년 7월 4일에 최종 독립을 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35년 대통령 선거에서 마누엘 캐손이 67.99%의 표를 얻어 당선되고 이어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초기 독립 영웅이었던 에밀리오 아기날도는 17.54% 득표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캐손 대통령은 필리핀군 창설을 위해 자신의 오랜 친구인 더글러스 맥아더에게 일을 맡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맥아더는 1936년 필리핀에서 필드 마셜, 필리핀 육군 원수로 취임합니다. 이때 맥아더는 필리핀 육군 원수직 이외에 미 육군의 필리핀 자치정부 군사 고문직을 겸임하고 있었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중령이 그의 부관이었습니다. 참고로 필리핀군 원수 계급은 사실상 맥아더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것이며 맥아더 장군에 관한 영문 위키피디아에는 이 전무후무한 계급 창설 과정에 맥아더 본인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다시 필리핀으로 온 이후 동아시아와 세계 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32년 괴뢰 만주국을 세우고 만주를 장악한 일본은 맥아더 장군이 필리핀 육군 원수로서 공식 직무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된 1937년 7월 노구교 사건과 함께 중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중일전쟁에서 일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에 주목하던 미국은 곧 모럴 임바고 도덕적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해서 일본에 무기나 항공기 부품을 파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방침을 세웠고 정부의 눈치를 보던 미국 민간 기업이 수출을 대폭 줄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40년이 되면서 일본은 상당 부분의 중국 영토를 장악했고 남쪽을 통해 중국의 지원 물자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침공합니다. 미국은 이에 고철과 철강 스크랩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일본이 중국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면
당시 일본 석유 수입의 80%를 차지했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미국산 석유도 곧 끊어질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중일 전쟁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일본은 이제 네덜란드령 동인도, 즉 오늘날의 인도네시아산 석유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넓게 펼쳐보겠습니다. 북쪽의 대만, 서쪽의 인도차이나 반도, 남쪽의 인도네시아, 그리고 동쪽의 뉴기니 섬까지 이 거대한 아시아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교차점에 자리 잡은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중일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물자가 필요했던 일본 제국에게 이 필리핀은 단순한 섬나라가 아니라 생명줄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일본 본토와 남방 자원지대를 연결하는 바닷길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은 석유와 고무, 철광석 같은 핵심 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미국 등 다른 곳에서 오는 자원이 막힌다면 그 자원의 대부분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전쟁에 꼭 필요한 그 자원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려면 반드시 필리핀 주변 해역을 지나야 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 잠수함과 항공기가 물자를 운반하는 일본 수송선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일본 입장에서는 남쪽에서 자원을 얻어도 본토까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면 일본이 필리핀을 손에 넣는 순간 대만과 연결되고 인도차이나와 연결되고 인도네시아로 내려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필리핀은 단순한 섬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제국 전체의 해상 동맥을 지키고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지키고 있는 필리핀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